브라질의 어느 식당에 한 일본인 주판 외판원이 들어왔습니다. 주판의 판매를 위해 계산 실력을 뽐내던 그는 그만 최고난도 계산 대결을 제안하고 맙니다. Raios cúbicos. 하필이면 그날 그 자리에는 천재 물리학자가 있었으니 바로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외판원이 제시한 숫자는 1729.03, 즉 외판원과 리처드 파인만은 3번 곱했을 때 1729.03이 되는 어떤 수를 찾아야 합니다. 주판을 굴리며 땀을 흘리는 외판원, 반면 파인만은 고요히 앉아 있습니다. 12. 외판원이 자신있게 외쳤지만 No, you also need to get the decimal point. 파인만이 여유롭게 적어낸 답 12.002. 주판이나 계산기가 없는 파인만이 주판의 달인인 외판원을 어떻게 암산으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파인만의 계산 스킬에 대해서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치고 우리도 파인만처럼 영리하게 계산기 없이도 각종 함수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파인만의 계산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봅시다. 1729.03의 세제곱근을 구하려면 원래 수를 3번 곱했을 때 1729.03이 나와야 합니다. 파인만은 1728이 12의 세제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피트가 12인치니까 1세제곱피트는 1728 세제곱인치가 되죠. 미국인이자 물리학자인 파인만에게는 매우 익숙한 수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29.03의 세제곱근의 정수 부분은 10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소수 부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테일러 전개입니다. 테일러 전개란 여러 번 미분이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x는 a에서 그 fx에 접하는 몇 급수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a는 0에서의 테일러 전개를 특히 자주 사용하며 이를 특별히 맥클로린 급수라고 부릅니다. 맥클로린 급수는 fx에서 x가 충분히 작은 값을 계산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적은 항만으로도 놀라울 정도의 정확한 근사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29.03은 1728 더하기 1.03으로 분리해서 적을 수 있습니다. 1729.03의 세제곱근은 1728 더하기 1.03의 세제곱근이므로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11을 괄호 밖으로 빼내게 되면 보이시나요? 괄호 안이 1의 아주 작은 수를 더한 형태가 되었죠. 이럴 때 테일러 급수가 빛을 발합니다. 함수의 형태를 보면 fx는 1 더하기 x 전체의 3분의 1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일러 전개를 다시 보면 다음과 같이 합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x의 값이 충분히 0에 가깝다면 단 2개의 항으로 계산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차수에 주목해보면 이는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우리는 1차 근사라고 부릅니다. 사실 1차 근사는 미분의 정의에서도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고등수학에서 우리는 a가 매우 작을 때 fx의 미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1 더하기 x 전체의 3분의 1제곱은 x가 충분히 작을 때 1 더하기 3분의 1x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이 x에 1728분의 1.03을 넣어서 계산하면 약 12.0023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계산기를 확인해보면 12.00238, 놀랍게도 거의 정확한 값이 나왔습니다. 방금 우리는 파인만이 세제곱근을 구하는데 테일러 급수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런 방법은 다른 계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친숙한 예시로 제곱근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를 들어 루트 66을 계산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66. 이 수와 가장 가까운 제곱수가 뭘까요? 네, 바로 64입니다. 8의 제곱이죠. 자, 이제 파인만처럼 생각해 봅시다. 66은 64 더하기 2로 쓸 수 있으니 루트 66은 64 더하기 2의 제곱근이고 64를 루트 밖으로 빼주면 8 곱하기 루트 1 더하기 64분의 2가 되겠네요. 여기서도 아까 배운 테일러 급수의 강력함을 쓸 수 있습니다. 괄호 안에 64분의 2, 즉 32분의 1은 1에 비해 충분히 작은 값이니까요. 1 더하기 x 전체 2분의 1제곱은 x가 작을 때 1차 근사를 이용해서 1 더하기 2분의 x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정확한 값을 원하신다면 항을 더 늘리시면 됩니다. 따라서 8 곱하기 1 더하기 64분의 1은 8 더하기 8분의 1이 되므로 8.125가 얻어집니다. 실제로 계산기로 확인해보면 8.124, 거의 정확한 값이 나왔네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함수의 테일러 급수만 구할 수 있다면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의 값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로그 함수의 예시로서 ln 1.1을 구해보겠습니다. ln 1 더하기 x의 테일러 전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전개됩니다. 여기서 x에 0.1을 대입해보면 0.0953이 얻어집니다. 실제 계산기로 계산한 값은 0.0951이네요. 놀랍게도 거의 정확한 값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2의 마이너스 0.2제곱을 구해볼까요? 2의 x제곱의 테일러 전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이공계의 대학생분들이라면 낯이 익은 식일 겁니다. x에 마이너스 0.1을 대입하면 그 값은 0.8187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기로 확인해보면 0.81873이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항을 더 많이 고려할수록 더 정확한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인만이 세제곱근을 구할 때는 1차 근사만으로 충분했지만 때로는 이렇게 더 높은 차수의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파인만의 일화를 통해 테일러 급수의 놀라운 힘을 살펴보았습니다. 주판의 달인조차 쩔쩔맸던 세제곱근 계산을 파인만은 왜 그토록 쉽게 해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수학적 직관과 테일러 급수라는 강력한 도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건 단순한 계산 기법이 아닙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바라보는 안목, 그리고 그 통찰을 실전에서 활용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물리학자의 무기 아닐까요?